시청 시간으로 봤을 때 제 채널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 구독해주신 분들이 0.7%, 1000분 중 7분밖에 안 되고요. 구독을 안 하고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이 무려 99.3%, 1000분 중 993분이나 계십니다. 이 채널 영상을 2개, 3개 이상 보셨는데 싫지 않고 어느 정도 재밌게 보셨다면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출발 오디오 여행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저께 과학 크리에이터 궤도님의 카페 강남역 11번 출구와 신논현역 사이에 있는 힉스커피에 다녀왔는데요. 우주 행성들을 담은 독특한 메뉴와 인테리어에 우주를 가득 담은 재밌는 공간이었어요. 저는 코코넛 크림 말차 라떼인 지구와 오리지널 티라미수인 화성을 먹었는데요. 지구는 기대만큼 맛있었고요. 화성에 올라간 우주인은 맛없는 초콜릿이었고 티라미수는 무난한 맛이었어요. 오늘 소개할 영화는 어제 개봉한 봉준호 감독 작품 미키 세븐틴입니다. 주인공 미키 반스는 친구 티모와 함께 차린 대만 카스텔라가 아닌 마카롱 가게가 쫄딱 망해서 거액의 빚을 지고요. 못 갚으면 전기톱으로 썰어버리겠다는 사채업자를 피하려 하는데요. 되는 일이 없어서 지구를 뜨기로 했다. 익스펜더블에 지원한다고요? 지원서 꼼꼼하게 읽은 거죠? 네, 읽을 걸. 별다른 기술이 없는 그는 정치인 마셜의 얼음 행성 개척단에서 위험한 일을 도맡고 죽으면 다시 프린트되는 익스펜더블로 지원하죠. 극한 직업이 될 거예요. 죽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거든요. 이게 당신의 직업이에요. 당신이 죽을 때마다 우린 새로운 걸 배우고 인류는 나아가죠. 내 데이터가 저장되면 완전히 새로운 몸을 얻는다. 우주선은 개싸가지 될 천지였다. 얼음 행성 개척단의 동료들은 미키의 반복되는 희생에 무감각하고 어차피 프린트돼서 다시 살아나니 미키의 반복적인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요. 대기 중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고 떠도는 그 입자를 전부 빨아들인다고 생각해. 바이러스를 전부... 잘한다! 직후 미키는 피를 뿜어대고요. 실제로 대기 중엔 미지의 바이러스가 있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내 봐! 별별 임무에 다 투입돼서 죽어라 뺑이를 쳤다. 넌 익스펜더블이야! 죽으라고 데려왔다고! 미키가 익스펜더블이 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미키를 비롯한 개척단 요원들이 소량으로 배급되는 급식을 먹고 있는데 마셜이 나타나 일장 연설을 늘어놓고요. 친애하는 개척자 여러분 대부분이 역사 속에 남을 겁니다. 대다수의 요원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이 집단 광기를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라보던 미키의 눈에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거리는 엘리트 요원 나샤가 보이고요. 하지만 나샤는 언제나 날 사랑했다. 선동을 즐기는 마샬은 오늘도 요원들과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요. 종족을 번성시켜 새로운 행성을 개척합시다! 퓨! 한편 미키는 10여 차례 반복해서 용광로에 떨어져 죽음에도 고통을 느끼는 인간이기에 늘 죽음 직전 두려워하는데요. 잠깐만! 살아있잖아. 괜찮아. 띵띵띵띵띵. 고맙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반복되는 죽음과 출력의 사이클에 미키도 익숙해졌고요. 그렇게 16번 죽고 난 미키 세븐틴이 크레바스에 빠져 탈출하지 못하고 17번째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난 죽을 때마다 다시 프린트 되는데 다들 묻는다. 지금이 몇 번째지? 네가 미키 16이었나? 17이야. 이 다음엔 18이고. 죽는 건 어떤 느낌이야? 같이 동업했던 친구 티모는 개척단의 비행사로 지원해 합격 후 다른 동료 요원들처럼 미키의 반복되는 죽음을 남일처럼 생각하고 방관하죠. 어이 미키, 잘 죽고 내일 보자. 한편 예전에 다른 행성에서 3개로 똑같이 프린트된 익스펜더블 3명이 동시에 존재했었는데요. 이 익스펜더블은 3개의 몸을 이용해서 엄청난 중범죄를 저질렀고요. 이로 인해 익스펜더블은 행성당 1명만 허용돼 있죠. 멀티플은 불법이므로 모두 제거합니다. 멀티플이 발생하는 경우 위반자를 영구 삭제합니다. 그런데 미키 세븐틴이 얼음 행성의 생명체인 크리퍼와 만난 후 죽을 위기에서 돌아와 보니 그때 모든 게 변했다. 이미 미키 18이 프린트되어 있죠. 깜짝 놀란 세븐틴은 비명을 지르고요. 이거 멀티플이잖아. 너 왜 안 죽었어? 우리가 멀티플이라고? 우리 중 하나는 죽어야 돼. 죽는 게 두렵냐? 난 너 싫어. 근데 내가 너야. 널 죽일 거야. 한편 또 다른 요원 카이는 미키 세븐틴한테 호감을 갖고 접근하는데요.
너 프린트 된 것 같지 않아. 그냥 사람이야. 얼음 행성 개척단에 익스펜더블이 둘이 된 멀티플 상황에서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하는 현실 속에 걷잡을 수 없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죠. 난 이제 죽으면 끝이야. 지금부터는 네가 살아가는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어느 몸부터 태울까? 하나씩 죽여야 기쁨이 2배지. 펑! 이건 목숨을 건 싸움이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은 전시 상황이고 생존이 불확실하단 겁니다. 할 일이 있어. 미키 반스, 끝까지 싸우네. 내가 인류에게 선사한 위대한 선물. 이번엔 무섭지 않았다. 여기까지 영화 미키 세븐틴의 공식 예고편과 시놉시스의 내용을 제 목소리 더빙으로 소개해드렸어요. 한국 영화엔 전작 기생충과는 내용적으로도 거리가 있고요. 옥자에서의 생명윤리, 설국열차에서 담은 계급론과 자본주의에 대한 냉소, 정치 풍자 등이 담겨 있어서 주성철 기자님의 말씀처럼 설국열차와 옥자를 잇는 평화 3부작 시리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옥자는 아직 보지 않았고 설국열차는 개봉 당시 관람했었는데요. 정치 풍자와 코미디가 훨씬 강해진 설국열차의 상위 호환이라 생각합니다. 설국열차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저처럼 더 재밌게 보시리라 생각되고요. 배급 수입사 워너브라더스의 대자본으로 감독의 영화 중 역대 최고 제작비인 순 제작비 1,700억을 들였는데요. 당연히 한국인 감독의 영화로도 역대 최고 제작비를 기록하고 그만큼의 거대한 스케일과 정교한 기술력을 보여주는 영화 미키 세븐틴. 많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고요. 영화가 시작하면서 러닝타임 거의 내내 미키 세븐틴의 내레이션이 등장하는데요. 트와일라이트로 알고 있던 나직한 목소리가 아닌 고음의 우스꽝스러운 목소리를 내서 처음에 놀라고 적응이 안 됐었는데요. 이는 로버트 패틴슨이 연구한 대사톤에 봉준호 감독이 찌질함과 찐따미를 넣어서 보다 측은하고 소심해 보이게끔 조절한 연기라고 하죠. 로버트 패틴슨은 의외로 변성을 잘하는 성우 연기에도 능한 배우인데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영어 더빙판에서 외가리 역할을 맡아 기괴하면서 능글맞은 느낌을 잘 살려서 좋은 의미로 팬들을 놀라게 했고요. 이렇게 목소리에서 큰 차이를 주어 찐따스러우면서 귀여운 세븐틴과 나직하면서 섹시한 목소리에 저돌적인 도라이면서 상남자인 에이틴 1인 2역을 엄청나게 잘 소화했죠. 마크 러팔로가 연기한 똥멍청이 마샬은 좀 전형적인 바보 연기였고 가여운 것들의 던컨과 결이 비슷한 연기였다고 생각해요. 식스센스와 제가 엄청 좋아하는 영화인 벨벳 골드마인에 나온 토니 콜렛이 마샬의 아내 일파로 나오는데요. 봉준호가 함께 작업하고 싶은 배우로 꼽은 적이 있는 만큼 봉준호 감독이 이번에 성공한 덕후가 됐죠. 전 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 속 상황이 한국과도 좀 닮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더 소름 돋을 만큼 예언적인 내용이 이 영화의 주제에 담겼다고 생각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2기 취임 전부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합병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고요. 우크라이나의 핵심 광물 확보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2기 대선 때 트럼프와 손잡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는 2030년 이후로 예정된 국제 우주 정거장의 조기 폐기를 앞당기고 화성 탐사와 정착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2025년 트럼프 2기의 현재 상황을 예견한 것 같아서 소름이 돋았고요. 소설 미키 세븐이 원작이라고 해서 소설 작가가 몇십 년 전에 이 상황을 예견했나 싶었는데요. 원작 소설 작가 에드워드 애슈터는 영상과학 분야를 공부하면서 대학에서 양자물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요. 그의 인터뷰에 따르면 2019년 말 초고를 완성한 상태였는데 책 판권을 판매하기도 전에 브래드 피트가 CEO 겸 회장인 영화 제작사 플랜 B가 영화화 판권을 사갔다고 하고요. 이후 2021년에 봉준호 감독이 작가와 통화를 하며 이 소설에 흥미가 있음을 표했고요. 시나리오를 쓴 봉준호 감독이 소설 출판 전부터 각색 작업에 돌입했죠. 때문에 봉준호 감독은 차기작 관련 인터뷰 도중 아직 출판되지 않은 원고를 가지고 미국 영화를 만들 건데 영화 제작 전에 소설이 나올 것이다 란 식으로 언급하기도 했죠. 미키 세븐틴은
5세 관람가를 받았는데요. 15세 관람가 치고는 선정성과 폭력성에서 수위가 비교적 높고요. 조커, 오펜하이머, 독전의 사례처럼 심의 기준이 너무 널널하다는 성토가 나오고 있죠. 봉준호 감독의 전작이었던 기생충 역시 중반부의 행위, 후반부 잔인한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옴에도 15세 관람가를 배정받았죠. 성인인 저도 어제 부모님과 함께 관람했는데 살짝 민망하긴 했거든요. 부모님이 10대 자녀와 함께 관람하는 건 절대 비추고요. 과학자가 주인공인 오펜하이머를 어린 자녀와 함께 관람하러 간 부모님들이 많이 낭패를 봤다고 하죠. 영화 미키 세븐틴은 설국열차를 재밌게 보셨던 전 세계의 모든 성인 관람객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고요. 다음에 흥미로운 한국 작품 이야기 오디오로 들려드리고 분위기를 담은 영상 촬영해 보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아주 많이 감사드려요. 출발 오디오 여행이었어요. 고맙습니다.